안녕하세요. 초록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물을 제일 많이 마시나요?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주전자에 팔팔 끓인 물? 아니면 정수기 물? 저는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제가 직접 설치한 정수기 물이나 그 정수기 물에 돼지 감자나 작두콩차를 넣어 끓인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어, 제가 직수형 정수기를 직접 집에 설치했는데요. 우선 냉수가 몸에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매번 온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생 문제 등을 고려해서 직수형 정수기를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커피포트를 이용해서 끓여서 이용하거나 물을 끓여 마시고 싶다 하면 이렇게 스테인레스 멀티팟에 물을 끓여서 마셔요. 저는 주전자는 그 앞에 주둥이를 깨끗하게 닦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세척하기 쉬운 멀티팟에다가 물을 끓여서 마시는데 아주 편하고 좋아요. 밖에서는 생수병에 든 이런 물이든 여타 다른 정수기의 물이든 가려서 마시기 힘들지만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정수기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이런 병에 든 생수는 네, 환경 호르몬 노출에 굉장히 취약해요. 저도 한때는 정수기 설치가 어려운 환경이라 매달 택배로 생수를 배달해서 먹곤 했는데요. 한여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운반 트럭에 생수병이 햇빛 드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는 아, 최대한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는 마시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딜 가든 제 텀블러에 물을 거의 담아서 다니고 있고요. 어, 생수병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유해 물질이 검출될 수 있어서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직사광선에 생수병을 방치할 경우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 물질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뚜껑을 열고 입을 대서 마시는 순간 이 안엔 대장균과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안에를 깨끗이 세척한다고 해도 이거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이런 주전자에 끓인 수돗물, 정수물 아니고 수돗물 이야기입니다. 일단 1989년 중금속 오염 파동 등 수질 사고를 거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후로도 낙동강의 페놀 유출 사고나 미군 기지 다이옥신 검출 사건, 구미 저수장 물고기 폐사 사건, 그리고 현재 낙동강 녹조 문제까지 해서 뿐만 아니고 노후된 배관 문제까지 해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에는 꺼림칙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률이 거의 7%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정교한 필터는 아니지만 샤워기에 필터를 끼우니까 그 녹가루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금속가루 같은 게 필터에 많이 저희 집도 묻어 나오고 있고 색도 노랗게 변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로는 수돗물은 직접 끓여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오늘 검사해 주시는 분이 방문하셔서 물을 떠가셨거든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해요. 우리 집 수질 궁금하신 분은 신청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기 물이라고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 매달 관리해 주시는 분이 와서 세척도 해 주고 필터도 갈아 준다고는 하지만 수조의 위생 문제를 비롯해서 튜빙 호스 그리고 물이 나오는 부분 등의 그런 세척과 위생 문제도 어 네, 믿음이 사실 잘 안 갔고요. 필터에 일본산 원재료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네,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필터는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미국산 필터예요.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마크가 NSF라고 써져 있죠? 네. 이 필터는 NSF 1등급을 받았어요. NSF가 그럼 뭐냐 하는데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약자로 미국 국제위생안전기관을 뜻합니다. 물, 음식, 공기 등 환경 분야에서 보건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규격 개발, 교육, 제공 및 안전성 검토에 입각한 고품질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NSF 인증을 요 인증이 세계보건기구의 승인되어 공중보건 및 안전성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위생협회에서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 제품 검사 및 위생 규격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NSF 인증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불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 불합격 시 NSF 인증을 박탈당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업용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맛 신경 쓰는 카페나 카페에서 이 필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스타벅땡이나 패스트푸드인 버거땡 아니면 코카콜땡이나 여러 호텔, 항공사에서도 에버퓨땡 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물속 미네랄을 죽이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니고 프리코트 정수 방식이고요. 더 자세한 사양을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에버퓨땡을 검색해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 마크는 없어요. KC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약자로 국가 통합 인정 마크인데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것으로 정수기 품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KC 마크 없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NSF 마크 받은 필터거든요. 네. 보통 우리나라 정수기는 다 KC 마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긴 하는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필터는 이렇고요. 저는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매년 이 필터를 공구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필터를 사놓고 있어요. 네, 전 1년에 한 번씩 갈고 있고요. 직접 정수기를 설치를 하고 사용하면서 필터를 비롯해서 물이 오가는 잠시만요. 이런 튜빙 호스 굉장히 얇죠? 자,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튜빙 호스 그리고 물이 나오는 대롱인 타우셋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네, 이런 타우셋이 있는데 이거 세척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아무리 잘 세척을 한다고 해도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1년을 사용하고 면봉으로 이제 안에를 살살 닦아봤는데 확실히 깨끗하지 않았고요. 꼼꼼하게 완전히 세척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아예 모든 걸 다 튜빙, 호수, 필터, 타우셋까지 다 갈아버립니다. 그 비용이
렌탈용 정수기 1년 사용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직접 설치가 어렵지 않냐 하시는 분은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해서 싱크대에 타공을 해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 후로는 소모품들만 구입해서 교체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나 그것도 못해 하면은 이제 검색하시면 와서 해 주시고 렌탈해 주시고 뭐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든 걸 직접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카본 필터가 일본산이 많아요. 카본 필터엔 활성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카본 블럭을 만드는 그 활성탄 가루 공장이 일본에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방사능 피폭 많이 걱정하고 있죠. 해외 언론에서도 방사능 문제를 우려해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사능 피폭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정 비밀 보호법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 조사나 언론 보도를 막고 있기까지 한데요. 일본 트위터만 봐도 지금 소아갑상선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부 피폭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 피폭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여 인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이 반감기를 거쳐 사라질 때까지 계속 몸속에서 피폭을 당하기 때문에 내부 피폭이 위험합니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빨라서 방사능 피폭에 더 취약하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생리대에서 SAP에 대한 위험을 말한 이유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크지만 그 SAP가 일본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해서 방사능 문제도 우려가 돼서 사실 SAP가 들어간 생리대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저귀, 생리대, 아니면 그런 반려동물의 배변 패드 등 일본산 SAP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식기를 통한 피폭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 제가 정수기 고민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막 수십 개 쪽지랑 대화창이 막 열리더라고요. 정수기 뭐 관리비도 제각각이고 사은품으로 뭘 주네, 뭐 현금을 뭐 얼마를 주네 하면서 막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필터의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물으면 다 대답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쓴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금이나 사은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휘둘리지 않으시고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기업도 양심껏 물건을 팔아야겠지만 소비자인 우리도 물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